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평온을 아껴주세요. 마인드풀 TV 정민, 마음챙김 안내서, 출판사 빛의. 이 책은 마음에 관한 책이고요.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정민,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20대를 보냈다. 대학생 시절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졸업 후 디자인을 비롯해 번역과 의류무역업, 이커머스, 포토그래퍼, 디자인 컨설팅,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두루 경험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던 20대 초반에 명상을 시작했다. 명상을 따로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았기에 여러 시도를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고 고안했다. 이제 명상은 평온하게 하루를 열고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일과이자 습관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 2018년 직접 녹음한 명상 가이드가 단 몇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마인드풀 TV를 열었다. 자신이 지나온 터널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 싶었고 명상이 얼마나 쉽고 편안한지도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마인드풀 TV는 2년 만에 11만 명이 넘게 구독하는 인기 채널이 되었다. 현재 명상 멘토로 활동하며 마인드풀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는 글, 내 마음의 천국과 지옥.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이켜보면 엄청난 워커홀릭이셨고 전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언론사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은 새벽 퇴근이 잦을 정도로 바쁘셨죠. 주 6일 근무였던 당시를 돌아보면 사실상 제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요일 뿐이었던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없는 시간이란 참 가혹했겠죠. 태어나 탯줄이 끊기는 순간조차 인간의 잠재의식에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니까요. 늘 엄마를 기다렸지만 어쩐지 자꾸만 버려지고 내맡겨진다는 생각에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차곡차곡 누적된 트라우마는 제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자 그 지옥은 더 커졌고 게다가 제 삶에서 유일하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던 집안마저 기울어 그야말로 뿌리가 뽑히는 기분이었어요. 당시의 연인에게는 정신적 학대를 겪었고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라는 망상이 점점 신령으로 굳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한 시간을 채 못 잘 정도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누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명상에 사로잡혀 커튼 내친 방에서 한 달 넘게 안 나가기도 했어요. 이 많은 문제들을 겪는 동안 심리상담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 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꾸역꾸역 살았답니다. 어쩌면 제 상태를 진단받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병리학적 진단이 앞섰다면 혼자 이겨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고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해야 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아픈 상처가 났고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 약을 바르고 3살 돋을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오래도록 두려움에 갇혀 살기에 충분한 삶이었지만 스스로 여기까지 헤쳐나온 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해온 거의 대부분의 노력은 내면에서 고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꾸준한
명상을 통해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나를 만나고 알아차리고 이야기하고 제 마음의 병에 맞는 다양한 유도 명상을 고안하며 행하며 재창조된 삶을 만난 것이죠.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세수와 양치를 하듯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분명 오늘 하루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맑은 하루하루가 모이고 맑아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더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례 1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2부 오늘의 명상, 3부 묻고 답하기. 명상은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도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6만여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95% 이상이 어제 한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한 경우 그중 80%가 부정적 생각이라고 하죠. 이 패턴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는 마법입니다. 명상은 세계적인 기업인과 유명인들이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명상 인구가 3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구글, 야후,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명상 준비, 옷차림,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복장이면 됩니다. 명상 때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권장하지만 너무 바빠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아침에 눈 뜬 직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훨씬 좋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매일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을 익히는 여정이자 나를 비우는 연습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임시방편 삼아 명상을 하면 당연히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 가끔이라도 하는 게 좋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죠. 명상으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혼자 하는 명상, 스승 없이 명상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명상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명상을 어딘가에 소속되어 하길 권하지 않아요. 제가 혼자 시작해서 혼자 해왔듯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2부 오늘의 명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기분 좋은 것을 떠올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상쾌하게 하루를 열어봅니다. 그날은 분명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마법의 문장 하나를 정해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문장을 읊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산방된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의 하루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나 자신이고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 또한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습관이니까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거절당하는 거, 평가받는 자리에 놓이는 거, 소중한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나는 거, 실패하는 거, 1등을 놓치는 거,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비교당하는 거, 살아온 삶이 저마다 다양하듯 두려움도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나 자신이 실패할 이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당당할 수 없는 이유만 찾던 내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정보만 찾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루 몇 분만 필터를 교체하는데 투자해 보세요. 단 1분이라도 자주 반복하면 됩니다. 심사화를 습관화하면 유행하는 다양한 자기계발 도구들보다 훨씬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심성화 명상 가이드 매일 틈틈이 연습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립니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 버리기 명상.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도록 허용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채찍질 하도록 교육받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이기적이거나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맞추려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채찍질을 멈추며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자기 존중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가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어도 몸둘 바를 모르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는데 너무 고가라 꿈만 꾸던 물건을 생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쁨 대신 이 호의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닌지, 늘 동경하던 직업적 포지션을 제안받았을 때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만약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게로 쏟아져 들어올 무수히 많은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상과 다른 세상을 허용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뇌는 언제나 특정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위한 명상. 인간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약 1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에게 준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내게 닥쳐온 불편에 대해 어떤 국가나 집단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 77억 인구가 함께 만들어냈다는 걸 인정하긴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오늘의 팬데믹에 분명 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환경을 아끼려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걱정을 할 때 일어나는 생각과 해결책을 찾을 때 일어나는 생각은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후자에 집중하면 감정적 소모를 막을 수 있지요. 뉴스라는 것은 많이 노출될수록 큰 이윤을 창출하기에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집니다. 나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한 삶을 살면 그 맑은 기운을 주변에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 함께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염병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진짜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굳건한 면역력을 갖고 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마주하고 비우는 쓰기 명상. 내 감정을 부정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일을 멈추세요. 쓰기 명상의 포인트는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 쓴 후에는 마구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춤 없이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쏟아냄의 과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매우 드물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에 혼자 있을 때조차 온전한 자신으로 머물지 못하죠. 자신의 방에서 혼자 글을 쓰면서도 맞춤법이나 문법이 틀리진 않을까 염려하여 필체가 예쁘지 않아 불만을 느끼고 내용이 너무 비도덕적이거나 험악하진 않아 무의식적으로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깊은 곳에서 사념을 오롯이 꺼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휘갈겨 쓰고 화풀이하듯 찢어서 버릴 마음을 먹고 글을 쓰면 그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에게 불같이 화가 나거나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겪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크게 실망할 때도 있고 오랜 친구와 다툴 때도 있죠. 어떤 경우든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기 명상을 통해 꺼낸 마음은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듯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생각과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한순간도 쓰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 평가하려는 나 자신이 싫어요. 평가하기를 멈추고 싶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가치를 평가를 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을 멈추어 보세요. 잘했다, 못했다, 멋지다, 후지다. 이런 모든 평가를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세요. 잘나고 못난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관념일 뿐이니까요. 잘나지도 못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저 존재해 보세요. 당장의 결과보다 매일의 변화와 크고 작은 노력, 그 멋진 여행을 즐기는 마음을 누려보면 좋겠어요.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상 속에 더 멋진 나를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려고 노력하죠. 나는 누구인가요? 대체 누구이기에 얼마나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해서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인간은 모두 각자의 모자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으로 세상이 조화롭게 존재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한지,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일 때 일어나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나와 소중한 현실의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껴요. 내가 그리는 꿈속의 내 모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면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화도 나요. 사실 나와 나의 싸움인데도 말이죠. 열등감으로 괴롭다는 것은 누군가 위에 있고 싶거나 누군가의 아래에 있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에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말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시에 온 세상이다. 혹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돼 하고요. 가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자존감을 더 낮게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자존감을 잘못 이해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앞서 말했듯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갖거나 이루어서 떳떳해진다면 그걸 잃으면 나는 다시 쪼그라들겠죠. 그런 자존감은 허상이죠. 맞습니다. 우리 명상할까요? 오늘도 흔들림 없이 더 마인드풀하게 11만 구독자 하루를 여는 유튜브 채널 마인드풀TV 평온보스 정민이 전하는 즐겁고 편안한 명상
정말 세수와 양치하듯 매일 운동하듯 하루에 한 번 명상 아침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명상을 짧게라도 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명상을 하고 싶거나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이런 책을 읽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